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리 쓴 소리 다 받아들일 각오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4년차 가정주부이고요. 이제 6개월 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랑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사실 착한 며느리는 아니고 그냥 부당한 대우를 하실 때는 말대꾸도 좀 하긴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말대꾸를 한 건 아니고 진짜 몇 번 참다 이렇게 됐네요. 이번엔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 내면서 싸우게 됐네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훈육도 많이 받고 어른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매도 많이 맞아서 어른들께 공경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 공손히 말씀드린 건 괜찮다고 교육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른한테 공손하게 돼야 돼.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게 안 통하는 분입니다. 처음에 이사 갔을 때도 분명 저희가 주인공인 자리이죠. 저와 남편이 결혼이라는 것을 연을 맺는 것에 대해 인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왜 그런 자리에서 아주버님을 칭찬하며 화제가 아주버님이 되는 거죠? 왜 밥 다 잘 먹고 잘 차려주시고 화기애애하게 밥 먹는 내내 아주버님이 얼마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셨는지,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는지, 남편을 얼마나 챙겨줬는지에 대해 귀가 아프게 듣고 밥 먹고 다과 즐기는 자리에서는 앨범 다 꺼내오셔서 아주버님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또 잘생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얘기 꺼내면 아 그러셨군요. 아 우리 땡땡씨는 어떠셨어요? 하고 화제도 몇 번이나 돌려보려고 했고 남편도 아 형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할 정도였는데 집 나오면서도 부모님이라면서 서운하게 남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실컷 인사하려고 모였더니 남편도 그냥 장남 하는 게 있어 그냥 이해해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상했지만 그냥 그런 분이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2살 많으신데요. 저희 엄마는 제 남동생 그렇게 안 하시더군요. 아주버님이 명절 때고 생신이고 어버이날이고 안 오십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일 핑계로 안 오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이잖아요. 아주버님은요? 하면 어젯밤에 다녀갔다 하십니다. 어버이날이고 생신이고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안 오십니다. 어머님은 민망하신지 항상 묻지도 않았는데 너희 형은 어젯밤에 다녀갔다 라고 하세요. 실제로는 한 번도 안 오셨고요. 물론 평소 왕래는 있으신데 명절이고 생신이고 아무것도 안 챙기시고요. 매일 얼굴 잘생겼네, 애 착하네, 여자 많네 하시는데 나이 4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장가도 안 가셨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나? 명절 때 저한테 그러세요. 너네 형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고. 제 남편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신경을 써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러라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 없냐고 처음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방 사람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다 남편 만난 거라 아는 여자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아주버님 소개시켜드릴 만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네요. 했더니 한 달이 건너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제가 그땐 일하고 있을 때라 또 바보같이 선자리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아주버님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외모도 솔직히 별로시고 성격은 더 별로세요. 작은 공방 사업하시는데 그럭저럭 잘 되시는 편인가 봐요. 결혼 2년 지난 때까지 몇 번 못 배워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소개팅까지 해드렸는데 시간 갈수록 진짜 바람이 깁니다. 아무튼 소개팅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기 들었는데 진짜 소개팅 아가씨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38이셨어요. 그때 그래서 주선자인 제 회사 동료가 36살 되신 분을 소개시켜드린 모양인데 아주버님이 완전 망언을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왜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냐? 나이가 36살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성격에 문제 있냐?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어이가 없어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는 그쪽은 그 나이 되도록 왜 못 가셨냐고 했더니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고 했대요. 나는 결혼하면 격리 볼 줄 아는 여자랑 결혼할 거다.
그쪽은 격리 업무 할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요. 여자분이 유학을 다녀오셔서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계시거나 번역일, 프리랜서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격리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배워라. 결혼하면 격리를 봐야 된다고 해서 오늘 소개팅인데 너무 멀리 나가시네요 하고 넘겼대요. 왜 직업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취직 생각하고 있는 거냐? 취직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어이가 없어서 혹시 기본적으로 여자분에 대해 낮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대화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일어날게요. 하고 가셨대요. 저 진짜 주선자한테 얼굴도 못 들고 그 얼굴도 모르는 소개팅 분께 진짜 너무 죄송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어디서 그런 늙은이를 해주냐? 우리 아들이 그런 늙은이랑 결혼할 것 같냐?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못 해드리겠다. 아주버님이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 그쪽 소개팅 대상자가 화가 많이 나셨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예의 없다 하고 말씀하셔서 어머니, 아주버님이 진짜 예의가 없게 행동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관여 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이제 부탁 안 한다. 치사하다 너 하고 가시더니 가끔 생각날 때마다 너네 형 선자리 좀 알아보라고 그럴 때마다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번 부딪히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제 대답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죄송한 부분이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대꾸 드리고 말이 안 통하는 부분 같으면 그냥 대꾸 안 하거나 남편한테 물어보시라고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네 남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라고 하시길래 처음에는 좋게 웃으면서 하라고 할게요 했는데 점점 저를 혼내는 듯한 어투로 말씀하셔서 대꾸 안 하게 됐고요. 남편이 차를 좀 비싼 걸로 샀어요. 이 부분은 진짜 저랑도 많이 의견이 갈려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남편이 오래 타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너무 기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 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말렸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에 오셔서 뭐만 있으면 저한테 해프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냥 대꾸를 안 합니다.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아니 또 이걸 바꿨어? 너는 남편 혼자 보는데 참 손도 크다 라고 빈정거리시면 저는 그냥 대꾸 안 하고 제 할 일 하거나 정 못 찾겠으면 남편이 산 물건이니 남편더러 물어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기가 조금 있어서 남편이랑 상의하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도 몇 날 며칠을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아기를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사무직이긴 하지만 가끔 외근도 있고 출장도 잦은 업무라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못 버는 편이 아니라서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주길 원했고 최소 2명은 낳을 예정이라 제가 진짜 과감히 제 커리어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크게 공감하고 같이 미안해하고 저를 보듬어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십니다. 왜 남편 힘들게 일 그만뒀냐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넘겼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냐. 애 가졌다고 너무 유세 떤다. 너무 그러시길래 어머니 저 유산기 있어요. 그만 스트레스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뒤로는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너희 아주버님 사업에 격리가 필요한데 네가 격리 업무 배워서 가서 도와줘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단다. 저 격리 업무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집에서 얘 키울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내시길래 이럴 거면 저 전에 하던 일을 하지 왜 할 줄도 모르는 격리 업무를 굳이 배워서 하겠어요. 저는 저 좋아하는 일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네 형이 못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전 참 못됐다 하십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시하자니 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많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할게요. 저희 아기가 아직 어려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 애 낳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거라 다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남편의 임종도 못 지켰고 전화 받고 나서 펑펑 울다 달려갔고요. 저는 그때 아기가 어리고 산후 도우미도 막 끝났을 때라 집에 아기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바로 못 갔습니다. 신생아 데리고 장례식장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 남편도 당연하다고 말했고 어머니한테도 전화로 위로드리고 죄송하다고 아기 맡기고 얼른 달려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올라오실 때까지 아기 보느라 못 갔었지요. 저희 부모님도 스케줄 있으셨고 지방에 계시니 바로 못 올라오시는 건 당연했어요. 그래도 사돈 장례식이고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테니 볼일 보시다가 중간에 마무리하시고 올라오셨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가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세요. 거기다 차 기다리는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시간 등등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엄마 아빠 오셨는데 아기 부탁드리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 많은 장례식장에서 애기 안고라도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며느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 오죽했으면 이모님들, 즉 어머님 자매들이 아니 무슨 신생아를 여기에 데리고 오냐고 언니 그만해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너무 슬프시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겼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직구제 가는데 그때는 애기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도 어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2번 봤는데 태어났을 때와 장례식장이에요.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 아기도 인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려갔는데 가는 내내 뭐라고 하십니다. 사돈 어른도 너무한다. 왜 그렇게 늦게 올라오시냐.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늦장 부리신 거 아니냐.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 차 시간만 해도 3시간이 걸려요.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오셔야지 뭐 하시는 거냐? 라고 계속 투덜투덜. 남편이 운전하면서 좀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고 있어? 라고 뭐라고 하니 그제서야 조용히 해지셨어요. 그날 이후로 혼자 되신 거잖아요. 그동안 쌓인 건 많았지만 불쌍해서 잘해드리려고 말 한마디라도 또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애기 커가는 사진도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해서 보여드리고 식사를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전화도 자주 드리고 했습니다. 외로우실까봐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런 거 필요 없다. 같이 살면 되는데 뭐 자꾸 이런 거 보내냐. 너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해봐라 하시길래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주 전화드리고 왕래할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같이 살면 내가 애 봐주고 넌 일하러 나가면 더 좋지 않니? 내가 집안일도 다 할게. 계속 그러시길래 좋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실겠다 싶어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랑 부딪히는 부분 너무 많아서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또 사이 벌어질 것 같고 지금은 모시고 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고 끊으시고 전화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화 많이 나셨냐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모시고 살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이해해 주시라고 좋게 문자 보내도 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하셨고 어제는 화가 나서 제대로 말대꾸를 했는데요.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은 안 오셨죠. 점심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돈 들여서 드시고 싶으신 거 사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애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카시트에 설치한 뒷자리에 앉으셔서 애기 보면서 가셨고 제가 원래 뒷자리에 앉아서 애기 체크하며 가는데 앞자리에 앉았고요. 애기가 카시트가 불편한지 계속 오니까 조금 빼달라고 매정하다고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안고 간다 계속 그러셔서 저는 그냥 안 돼요. 한마디만 하고 남편이 대신 애기 위험해서 안 된다고 안 빼드렸고요.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애기가 어려서 아직 가끔 밤 수유하는데 어제 새벽 3시에 깨서 울어제끼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햇볕도 좋고 자리에 따뜻하고 애기 신경도 안 써도 되니까 저도 모르게 끈을 탁 놓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톡 하고 치셔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 너 지금 뭐하니? 너희 남편은 운전하는데 왜 자고 있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면 안 되는데 그거 모르니? 아 어제 애기가 새벽에 깨서 밤 수유하느라
제가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네요. 빨리 준비하고 나오느라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깜빡 잠들었어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너 이유가 굉장히 말도 안 되네. 너 지금 내 핑계 대는 거니? 피곤한 게 나 때문이야? 라고 하시길래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말았는데 아니 말 좀 해봐. 왜 말을 하다 말아 전부터. 라고 갑자기 서운하셨던 점에 대해 물꼬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잘게요. 라고 귀찮은 듯이 답하니까 계속 어깨를 치시면서 아니 말해보라고. 왜 말을 하다 말아. 너 하고 싶은 말 있잖아. 졸려 죽겠는데 계속 말 시키고 거기다 어깨까지 톡톡 치시고 저도 순간적으로 짜증이 갑자기 확 나서 뒤돌아보고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어깨 좀 그만 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고 무슨 대화를 해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대화가 안 돼서 그만하라고? 하시고 남편은 보통은 제 편도 어머니 편도 안 들고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중지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화가 났는지 운전하는데 시끄러워. 둘 다 그만 좀 해. 라고 소리를 질러서 어색한 분위기에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좀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진짜 어이없는 말이나 행동한 건 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안다. 오늘 행동은 너한테 뭐라고 안 해갔지만 앞으로는 그전처럼 적당히 넘겨줬으면 좋겠다. 오늘같이 그렇게 대놓고 짜증 부리고 그런 거 솔직히 내가 보기에 그렇다. 우리 엄마니까. 라고 하길래 엄마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동안 네가 우리 둘 편 아무도 안 들어서 나도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봐도 부당한 행동이면 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선을 지키게 하거나 못하게 해야지. 손 놓고 보고만 있냐? 나도 이 정도 참았으면 됐다. 적당히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며느리면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거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너한테 저렇게 하면 너 참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손 놓고 있으면 넌 좋겠어? 중재도 적당히 해야지. 네 행동은 꽝이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내가 노력하겠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싸울 수 없는 노릇 아니냐. 내가 말해도 안 들리고 안 바뀐다. 그래서 그동안 참견 안 한 거다. 그냥 내가 그동안 하던 것처럼 적당히 대꾸하거나 대꾸하지 마라 부탁한다. 하길래 모르겠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이제 어머니 보기 싫다.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마라 했더니 알겠다. 엄마 혼자 풀리시겠지 뭐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하고 대화하거나 얼굴 보거나 전화통화하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머니가 연락이 오면 받지도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인연을 끊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끊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말대꾸한 것들이 너무 싸가지 없는 건가요?